네, 오늘 발표해 주실 논문 두 개 혹시 뭘까요? 제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하나 페이퍼는 아마 이거는 대학교에서 나온 페이퍼고요. 음, 맥길 유니버시티였나? 거기서 나온 LLM200이라는 페이퍼고, 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MV 인베드라고 엔비디아에서 내는 페이퍼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두 페이퍼는 전부 다 이제 잘 만들어진 LLM 디코더를 인베딩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페이퍼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LLM200이라는 페이퍼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뭐 제목 자체는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 알고 보니 매우 좋은 텍스트 인코더다 뭐 이런 얘기의 페이퍼인데, 제가 이제 뭐 릴레이티드 웍이나 컨클루전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보면은 이제 그냥 페이퍼 구성으로 발표를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의 앱스트랙을 보면은 이제 사실 이 LLM200이라는 페이퍼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인베딩 하신 분들이나 뭐 인코더 모델 만드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좀 그 옛날로 가보면은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로 만들고 뭐 슈퍼바이즈 컨트래스티브 러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드 네가티브 이런 거 뽑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페이퍼는 그냥 언슈퍼바이즈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뭐 이 정도고, 사실은 페이퍼 마지막에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쓰면 슈퍼바이즈드 데이터로 컨스트레티브 러닝을 하면 당연히 더 좋은 게 맞긴 해요. 근데 좀 그래도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LLM을 어떻게 약간 좀 뭐 좀 심플한 뭐 몇 가지 테크닉으로 인베딩을 만들면 인베딩 벤치마크에서 그 소타로 나오거든요. 음, 사실 그게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저 요거 뒤에 벤치마크 아직 안 봤는데, 네. 이게 뭐, 앱스트랙트 보니까 1.3b에서 8b까지 이제 테스트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과거가 아니죠. 올해도 나오고 있는데, 논문이. 뭐 BGM M3 같은 그런 최근에 그 강력한 작은 모델들을 이길 수 있는지 이 모델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뭐 E5 저는 저는 이제 BGM M3라는 거를 잘 모르는데, 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인베딩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새 뭐 페이퍼를 좀 더 소개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미니트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8B 모델로 시작해서 작은 모델을 만들고, 그 작은 모델로 예를 들어서 뭐 인베딩을 더 잘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방법들이 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용법 자체가,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인베딩을 잘 만드는 방법이 결국 엄청 작은 랭귀지 모델을 잘 만드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좀 포커싱이 더 되는 느낌이긴 해요. 솔직히 네네, 말하면. 네네, 그래서 사실 QN2에 그 500밀리언짜리 모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LLM200으로 인베딩 만들고 그냥 MTEP 벤치마크 성능 찍어보면 엄청 좋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 인베딩을 잘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음, 작은 랭귀지 모델을 잘 만들면 음, 서비스 단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해결된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음, 이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 정정드리면 BGN M3가 아니고 BGM3였고, 보섭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따로 인베딩 모델을 뭐 컨트라스트 러닝 그런 걸로 붙지 말고, 뭐 랭귀지 모델로 학습해가지고 그걸로 그 제너레이션도 하고 인베딩으로 하고 양쪽으로 다 쓰자. 뭐 이런 뭐 얘기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모델을 뭐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음. 뭐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같은 데도 쓸 수 있는데, 네네. 그걸로 뭐 인베딩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갈래로 생각해 보면 좋은 뭐 내용이긴 합니다. 가장 크게 이제 그럼 떠오르는 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그 써주시기도 했지만 그 커절 어텐션이랑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요거에 대한 어쨌든 학습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만한 그런 성능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궁금합니다. 네. 네네. 페이퍼 뒤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음, 결론적으로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에 원래 이제 커절 어텐션을 어댑트하는 건 매우 쉽다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으로 열심히 학습해서 음, 인코더를 뭔가 따로 만드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 음,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페이퍼들이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옛날에 일렉트라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디코더 원리, 그러니까 커절 어텐션 모델이 다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음, 보통 샘플 이피션트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그 버트를 생각해 보면 뭐 15% 마스킹하고 거기에 대해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걸로 학습하는데 이게 음, 샘플 이피션트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린 인코더에 투자를 안 하죠. 음. 디코더에 하는 것만큼. 투자를 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근데 우린 지금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는 하지 않는데 필요한 부분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리트리버를 해야 될 때. 약간 그런 뭐 몇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요새 연구되는 기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보고요. 네. 그 인코더에 투자를 안 한 이유는 그 모델 스케일링이나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그 스케일업 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성능이 안 올라간다. 약간 커브가 뭐 예를 들면 스케일링 로라고 하면은 LLM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코더 스케일링 하면 커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스케일링로 해봤자 코드로 인베딩밖에 안 할 거면 왜 해?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약간 그런 올소독파여가지고 저도 인베딩을 또 그래도 꽤 했기 때문에 그 요 논문이 과연 이제 약간 빨짱 끼고 포는 느낌으로 약간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시다. 뭐 약간 이 발표를 왜 하게 됐는지는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 페이퍼는 어쨌든 저기 보면 디코더 올리 LLM을 텍스트 인코더로 바꾸는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고 음, 이제 두 가지 스텝을 해요. 그래서 커절 어텐션을 바이 디렉셔널 어텐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는 그냥 학습을 되게 짧게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런 리트리벌 모델이나 인코더 모델 만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그 옛날에 심CSE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곁들여서 얘는 이제 약간 토큰 레벨의 인베딩을 잘 만드는 거고 얘는 시퀀스 레벨의 인베딩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 두 가지 스텝을 다 합쳐서 LLM200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 LLM200이 뭐 이제 MTEP 벤치마크에서 처음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거뒀다. 음, 이 정도로 하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딱 보면 아시다시피 이 페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요거의 성능이 매우 좋아야 된다. 음, 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밑밥 깔고 가는 느낌인데요. 예. 그게 좋아야 돼요. 아, 그래서 보면은 뭐 어쨌든 이거는 되게 우리가 당연한 얘기죠. 사실.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제 이런 디코더 원리 LLM을 학습해서 엔비딩을 만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페이퍼에 기술된 이유가 샘플 이피션트 하다는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인코더는 사실 연구를 좀 멈춘 지가 됐다. 세츄레이트가 된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디코더를 잘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알려진 레시피도 많잖아요, 이제는. 음, 그래서 디코더 원리 LLM을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점은 인코더로 만들 때 대비 디코더로 만들면 내 인스트럭션에 따라 인베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텍스트가 들어가도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디코더를 인코더로 만드는 모델이 보통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된 모델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인베딩이 예를 들어서 고정돼 있어도 음, 이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뭐 리트리벌 하는 용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내 용도에 맞게 인베딩 아웃풋을 인스트럭션을 줘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음.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음, 좀 이런 디코더 원리 모델에서 음. 인코더로 바꾸는 거에 좀 약간 좀 특이점? 제가 보기엔 특이점인데 좀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LLM 투백을 제안했는데 이 LLM 투백의 뭐 페이퍼에서는 뭐 심플 3스텝이라고 뭐 나와 있는데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가능하게 하고 이걸 이제 마스크드 넥스트 컴프레딕션을 하고요. 네, 심CSE를 이용해서 언슈퍼바이즈드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뭐 제 기억에 그냥 위키데이터 정도만 가지고도 이걸 바꿀 수 있다. 음, 뭐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제 아주 잘 된다. 보면 티코드 올리 LLM이 이제 뭐 좀만 어댑테이션만 해주면 우리 인코더로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네 워드 여기 레벨 태스크 말씀하세요. 네. 한마디만, 예. 여기서 제가 조금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그 대용량 데이터셋이 필요 없이 인베딩 인코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저희가 가져갈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기존에 이제 나왔던 논문들, 특히 최신의 논문들까지도 여전히 인베딩 모델을 언스퍼바이즈 컨스트러스 러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데이터 스케일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QA 데이터 혹은 NRI 데이터 셋 같은 게 이제 굉장한 스케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지 않고 어, 소량의 데이터만 가지고 위키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MTab에서 뭐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데이터를 모으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베딩을 만들 때 네네. 레퍼런스 알고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냥 LLM 투백을 쓰긴 합니다. 제일 심플해서. LLM2 그냥 생산 관점에서는 쉬울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네. 효율성, 뭐 파라미터 에피션시 그런 것들까지 따지면은 아직은 여전히 작은 모델들한테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빨리 뭔가를 만들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되게 심플한 데이터를 쓰는데 음, 사실 성능을 진짜 올리고 싶으면 음, 그 결국엔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인베딩을 만들 때 인베딩을 만드는 뭐 방법론이나 알고리즘보다 음, 결국에는 진짜 성능을 엄청 끌어올리고 싶으면 음,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데이터를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요즘에 심플한 걸 최고로 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여전히 소수의 연구자들은 인베딩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시는 논문들만 봐도 뭐 반복적으로 인베딩 모델을 만들어서 이전 스테이지에서 썼던 인베딩 모델 혹은 리트리버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데이터셋을 필터링을 하고 그걸 다시 이용을 해서 다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고 또 다시 필터링을 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결국 데이터셋 정제가 여기에서도 결국 중요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법론을 좀 넘어가 보면 음, 이제 그냥 피겨만 보도 사실 설명할 수 있는데 음, 어쨌든 바이디렉셔널로 어댑트를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 커절 어텐션보다는 당연히 나을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어댑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댑트하는 학습을 이제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는 걸 학습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실제 LLM 투백을 학습한다고 할 때 커절 어텐션을 다 그냥 바이디렉셔널로 바꿔놓고 음, 실제 여기 뭐 토큰 4개짜리에서 세 번째 토큰에 마스크를 해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히든 스테이트들이 나오겠죠. 음, 그러면은 그냥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하듯이 음, 이 자리에 마스크한 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네, 그 로스로 그냥 학습을 하는 게 마스크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CSE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이제 심CSE로 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심CSE가 드롭아웃을 해서 음. 이제 포지티브와 뭐 유사하거나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드랍아웃, 드롭아웃을 이용하는 게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드랍아웃을 해서 수도 포지티브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컨스턴스 러닝을 하는 방법이 심CSE이고, 네. 뭐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논문이었고 그 나온 지가 벌써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회자가 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MNTP로 이 바이디렉셔널 어댑트를 하면 토큰 레벨의 인베이딩을 잘 뽑게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심CSE로 시퀀스 레벨의 인베딩도 잘 한다. 잘하게 만든다. 가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럼 그 결국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퀀스 레벨로 인베딩이 탁 나오면은 네, 우리가 어떤 벡터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그냥 이제 다 민 때리는 민플링을 사용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약간 논쟁이긴 하지만 민플링을 해야 되냐 CLS를 써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보성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얘는 디코더 올리 모델에서 만든 거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디코더 올리 모델에서 뭐 인베딩을 얻고 싶으면 음. 뭐 EOS 토큰을 실제 있어서 학습하는 경우에는 저는 보통 EOS에서 뽑고요. 그렇죠, 그렇죠. EOS에서 그렇죠. 여기 CLS가 아니고 EOS네요. EOS를 뽑아야 돼. 네, 근데 EOS에서 뽑는데 뭐 그냥 디코더 올리 모델에서 뭐 어떤 센텐스의 인베딩을 얻고 싶다. 이러면 음, 저는 EOS에서 뽑는 편이긴 해요. 이게 결국 보기에는 학습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마스크 넥스트 컴프리딕션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심CSE 하고 이렇게 첫 스텝으로. 네네네. 음, 근데 그 MTEP 벤치마크에서 제가 알기로 실제 LLM 투백으로 모델을 만드는 애들은 음. 심CSE를 많이 생략을 하고요. 네, 그냥 MNTP만 하고 슈퍼바이즈드 컨스트리트 러닝을 그냥 합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게 좋겠죠. 예를 들면 그 데이터셋 자체가 훨씬 깨끗하고 크다고 하면 굳이 언스퍼바이즈, 그러니까 수도 포지티브를 기반으로 컨스턴스 러닝 할 이유가 없고 있다면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면. 네, 근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놓긴 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아주 심플한 방법론을 쓰고, 음, 이때 실험을 할 때는 저는 이 모델은 잘 모르는데, 이 라마랑 라마2비 세븐 뭐 챗이랑 네, 미스트랄, 인스트럭트를 썼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 페이퍼에서 최고 성능은 미스트랄 7B에서 나왔고요. 네, 네, 그 말인즉슨 디코더 원리 모델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인베딩의 성능이 좋다는 거겠죠. 네, 매우 당연하게. 그리고 요 방법론이 제일 뭐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냥 MNTP랑 언슈퍼바이즈드로 심CSE 할 때 위키피디아만 쓴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도 많이 안 해요. 한 1000스텝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지식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됐던 지식들, LLM의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주입된 지식들을 활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이랑 포스트 트레이닝 있는 것처럼 그냥 포스트 트레이닝의 단계로 인베딩을 위한 포스트 트레이닝의 단계로 마스크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랑 컨트러스트 러닝을 한 느낌이 좀 드는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뭐 아마 이거 미스트랄 기준으로 얘기했었는데 마스킹이나 토큰이 보통 없잖아요. 그 음,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언더스코어를 썼다고 하고요. 전부 다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로라만 써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바로 실험에 대한 뭐 결과들인데 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피겨를 보면 청킹이나 NER이나 뭐 파트 오브 스피치 태그 뭐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아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빨간색이 디버타 V3 라지일 거예요. 네, 이 빨간색 선이 인코더 모델이죠. 음.
인코더 모델의 베이스라인 성능이고, 네. 그리고 보면은 요 피겨에 유니다이렉셔널, 바이다이렉셔널, 뭐 LLM200, LLM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지금 보시면 요 노란색의 LLM200은 without CMCS이니까 MNTP만 한 거. 음, 그리고 요 보라색은 CMCSE까지 한 거. 음, 고 바이디렉셔널은 아무런 어댑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가능하게 한 다음에 인퍼런스 한 상태. 네. 유니다이렉셔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EOS 붙여서 거기서 임베딩 뽑은 거. 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보면은 유니다이렉셔널 세팅에서는 이 검은 선이거든요. 그냥 했을 때. 네네. 그냥 했을 때가 검은색이어도 뭐 성능이 나쁘지 않은데 보면은 왜냐면은 이건 아마 디버타 V3 라지와 라마 시리즈들의 모델의 그 파라미터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보시면은 바이디렉셔널로 그냥 인퍼런스를 하면 성능이 팍 줄어들죠 갑자기 음,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제 MNTP를 하면은 성능이 올라가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심CSE까지 하는 경우에 약간 떨어지는데 얘네가 얘기하는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NER 같은 게 이제 토큰 레벨 태스크고 토큰 레벨 태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지금 다 토큰 레벨 태스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토큰 레벨 태스크에서는 그냥 MNTP만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 심CSE를 하면은 어쨌든 모델이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음, 시퀀스 레벨을 뭔가 타겟팅하는 임베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능이 뭐 좀 떨어진다. 아, 그럴 수 이런 있죠.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쵸, 그쵸. 이게 문장 레벨로 넘어가는 게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인데, 워드 레벨에는 다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 음, 그리고 뭐 이제 바로 그냥 넘어가면, 네. 시퀀스 레벨 태스크를 보시면, 제가 그냥 이 테이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네. 좀 디테일은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테이블로 그냥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어떤 디코더 원리 모델에 있고, 여기 인코더 원리 모델이 있는데, 보시면은 시퀀스 레벨 태스크에서 일단 버트나 버트 심CSE 점수가 있는데, 뭐, 모델 성능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미스트랄 7B 같은 걸로 LLM200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언슈퍼바이즈드인 상황에서 버트보다, 버트의 심CSE를 한 거보다 성능이 훨씬 좋죠. 음, 단순히 봐도.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시퀀스 레벨 태스크이다 보니 MNTP만 한 거랑 여기에다가 그 심CSE까지 한 거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아마 이거 유니다이렉셔널에 이게 뭐 웨이티드 민플링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음, 이게 웨이티드 민플링 방식을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몰라서 아마 그냥 민플링이랑 별로 차이 없는 방식이긴 했었거든요. 실험상에서 성능은.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에코 임베딩이라는 게 음, 이게 진짜 되게 심플한데요. 음, 그 보면은 에코 임베딩 방법이 그냥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커절 어텐션 모델이 음, 그 뭐 리프레젠테이션 파워가 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음, 그러니까 과거의 토큰이 미래의 토큰을 못 봐서 그 뭐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 때 반영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 임베딩은 그냥 어떤 텍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똑같은 텍스트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뒤쪽에서 임베딩을 뽑는 방법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과거의 토큰이 미래의 토큰을 보는 느낌인 거긴 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런 방법입니다. 갖다 그래서 서, 에코 임베딩도 성능이 뭐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음, 나쁘지 않은데 LLM 200 대비 비교해서 나쁜 거를 생각해 보면 에코 임베딩은 어쨌든 임베딩을 뽑기 위해서 음, 원래 텍스트보다 항상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퍼런스 효율이 좋지 않다. 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일단은 모델 사이즈는 70배고요. 이건 약간 이제 눈 감고 봅시다. 그리고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게 STS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 STS에서는 굳이 버터 이렇게 강할까? STS 결국 그 인베딩의 성능을 보는 걸로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 버튼은 근데 사실은 얘는 어쨌든 생각해 보면 음,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미 그걸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뭐였더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었나? 사실은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 아니지만 음, 좀 그런 거를 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1.3B의 성능이 음, 이걸로 봅시다. 이게 음, 별로 잘 만든 모델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네네네. 근데 얘도 이것만 해도 이기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뭔가 좀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음, 디코더에서 이렇게 성능이 나오면 음, 작은 디코더 모델을 잘 만들면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허깅페이스의 그 스몰 LM은 조금 그렇고 음, QN2의 500밀리언 사이즈가 성능이 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근데 그거를 LM200을 해보면 성능이 진짜 좋아요. 음, 근데 그런 모델이 그래봐야 500M인데 음, 500M이나 110M이나 음, 제가 봤을 때 이게 임베딩 모델을 뽑는 거다 보니까 음, 그냥 적당히 퀀타이제이션 하면은 음, 별 차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인퍼런스 효율도. 네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파라미터가 커져서 저 버트보다 뭐 좋은 거는 당연한데, 그러니까 음, 좀 비효율적으로 이긴 거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쪽 분야의 연구가 워낙에 음, 트렌디하고 항상 그런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음, 벌써 이미 작은 모델들은 메가트론 같은 애들이 이제 프루닝 앤 디스틸레이션 방법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고, 음, 그거 플러스 데이터 퀄리티가 좋아지면 음, 사실 저런 뭐 110밀리언의 저런 모델보다 음, 훨씬 작은 디코더로 저런 수준의 모델을 만드는 게 좀 네, 전 시간 문제라고 보긴 해요. 네네. 방향성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미 더 좋고요. 음.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우리 볼만한 게 이제 특정 태스크들은 조금 더 LLM 기반의 엔베딩들이 조금 더 쉽게 점수가 올라가거나 큰 폭으로 이기는 반면에 여전히 그 STS 음, 뭐 이거 페어드 클래시피케이션 사실 이것도 뭐 NLI 비스무리한 그런 걸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인베딩 기반의 태스크들에서는 약간 버트가 그래도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긴 해요. 그래서 이 인베딩 성능도 되게 그 태스크마다 되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되게 관심을 가지는 거는 사실 리트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인베딩 인코더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쓰이는 게 이제 리트리버이죠. 그쵸. 이제 뭐 좀 정복할 만한 분야가 그거밖에 안 남았다? 음, 이런 느낌이니까 리트리버리랑 리랭킹 성능을 보면 음, 사실은 큰 걸로 만들고 줄여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뭐 벤치마크가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리랭킹 같은 거는 좀 약간 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의 그런 리트리벌 기존의 그 인코더 모델들도 리랭킹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리랭킹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이 LLM 기반의 인베딩들이 뭔가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아마 엠탭 벤치마크였나 그럴 거고요. 음, 음, 그래서 보면은 요게 엠탭 벤치마크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인스트럭션에 따라 인베딩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결론적으로 이런 셋을 씁니다. 각 태스크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비트리벌 세팅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음, 우리가 패세지는 벡터를 만들어 놓고 어딘가에 그냥 뭐 벡터 DB 같은 거에 넣어놓는다고 치면 쿼리만 바뀌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벡터 임베딩을 할 때 사실은 패세지에 대해서 너는 리트리버를 당할 대상이니까 음, 뭐 쿼리에 잘 반응해나 이런 인스트럭션이 솔직히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인스트럭션이 반영된 인베딩을 따로 저장해 놔야 되는 건가? 일단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은 했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 쿼리를 날리는 거라고 쿼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 음, 리트리블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음. 패세지를 뭔가 바꿔서 해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경제적이지 않는 거긴 한데 커리를 네. 바꾼다고 이 인베딩 값들이 알아서 변해가지고 그 바뀐 인스트럭션에 맞춰가지고 시밀러리티가 계산될 것인가에 대한 건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결국 그쵸. 그게 퀘스천이 맞습니다. 도큐먼트들의 인베딩이 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근데 생각. 이제 제가 생각해봐서 제가 사실 저 앞에 에코 임베딩 페이퍼를 잘 안 보긴 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에코 임베딩 페이퍼에 아마 뭐 추론하건대 음, 임피리컬하게는 인스트럭션을 넣은 게 성능이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음, 걔를 레퍼런스하는 페이퍼들이 지금 태스크에 따라 인스트럭션을 넣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페이퍼를 안 하고 뒤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페이퍼를 못 읽었고. 음, 근데 약간 좀 재미있는 거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인스트럭션에 따라 임베딩을 바뀌는 거를 에 대한 뭐 효과라는 거를 벤치마크해서 증명하는데 음. 이게 뭔가 정성적으로도 차이가 생기나? 사실 좀 그걸 보면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벤치마크 성능이 오르니까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 좀 할 말은 없지만 사실. 그래도 이제 미묘한 차이나 이런 게 궁금해지긴 하죠, 사실은. 음, 음. 네, 아직 연구할 게 많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아까 민플링을 시퀀스 레벨에서 때린다고 했는데 인스트럭션 토큰들은 제외하고 실제 컨텐츠에 대해서만, 쿼리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고요. 네,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 피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음, 이제 풀링 방식에 대해서인데 보시면은 LLM 투백을 보면은 그냥 LLM 투백을 쓴 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피겨상에서는 민플링이 뿅. 가장 좋죠. 네. 그리고 유니다이렉셔널 관점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도 민플링이 좋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피겨를 통해서 봤을 때 그냥 민플링을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정해줘야 되잖아요. 페이퍼에서. 그거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해서 민플링으로 정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조금 미스트랄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해서 뒤에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보시면은 MTEP 스코어를 봤을 때 미스트랄 모델의 경우 보면은 어, 이게 보면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른 애들이 바이 디렉셔널을 어댑트하고 그냥 쓰면 어쨌든 점수가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뭐 얘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음.
미스트랄의 경우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에도 이렇게 되거든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다고 해서 뒤에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네. 미스트랄에 대해서. 근데 막 되게 뭐 유의미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미스트랄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미스트랄이 테크리프트가 있지만 그 학습 과정이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오래됐죠, 이제 슬슬.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거의 디테일은 사실 모르는 게 맞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에코 엠베딩 대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조금 요것도 이제 뭐 그냥 어널러시스의 일종인데 이 피겨 얘가 이제 한 건을 보면 그냥 LLM 투백이 인포메이션을 캡처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음, 과거 토큰들의 인베딩 능력이 얼마나 뭐 상승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음, 리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은 요 세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트리플렛이 있고요. 음, 이 Q라는 거는 이 AI가 같은 프리픽스예요. 지금. 근데 네. 보면 BI와 CI는 서로 비슷한 내용이고 D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피겨에서 보시면은 시밀러리티를 재고 있죠. Q랑 S 플러스랑 S 마이너스랑.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Q와 S 플러스의 시밀러리티가 Q와 S 마이너스보다 훨씬 좋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QS 플러스가 우리가 보면은 그냥 바이디렉셔널 했을 때는 그래도 요 비슷한 것끼리 그때 이 AI에 대한 시밀러리티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봤을 때 바이디렉셔널 세팅을 그냥 트레이닝 안 하고 바이디렉셔널 어텐션만 키고 해도 어느 정도 되지만 사실은 그냥 겹쳐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보면 MNTP만 해도 지금 이렇게 약간 얘는 왼쪽으로 가고 파란색은 주황색은 오른쪽으로 가는 좀 스플릿 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LLM 투백이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내용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보면은 이게 아까 쉬어드 라마였나요? 쉬어드 라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켜주고 인퍼런스 하면 이렇게 어쨌든 혼재되어 있는데 네.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신기해서 음, 미스트랄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음. 왜 되냐. 그러니까 미스트라 LM 백본 자체는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아, 미스트랄이 어떻게 학습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 피겨를 잘 보면 요 색깔이 레이어고요. X축이 토큰 포지션이고, 여기가 코사인 시밀러리티인데,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지금 보면 요걸 설명을 안 들었네요. 뭐 일단 데이터셋은 위키피디아로 했고, 지금 보면 요 두 개의 시밀러리티를 쟀다고 하는데, 하나는 그냥 모든 레이어의 토큰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커절 음, 어텐션으로 인퍼런스 했을 때, 음, 하나는 바이디렉셔널로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쉬어 드라마나 그냥 라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뒤로 갈수록 시밀러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웃풋에 가까운 레이어일수록 이 시밀러리티가 떨어지는데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이 두 개의 모델 대비 커널로 하나, 바이디렉셔널로 하나, 두 개가 비슷하던데?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스트랄의 학습 과정이 잘 모르겠다. 음, 그래서 뭔가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위한 폼이 존재한다고 추측한다라는 거죠. 음, 이 페이퍼에서. 음.
말씀하세요. 네. 살짝 봤는데 미스트랄은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써서 네. 어 그냥 바닐라 커즐 어텐션은 현재 자신부터 현재 자신까지 과거를 보는 건데 네.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쓰면은 현재 자신부터 일정 구간의 과거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 페이퍼 처음 읽을 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음,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알겠. 뭔가 이걸 보면서 미스트랄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스트랄이 그 뒤에 뭔가를 더 했을 수도 있죠. 네. 아, 그쵸, 그쵸. 뭔가를 더 했을 수도 있다. 이게 뭐 V 아마 2였나요? 1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버전이 그 테크리프트 버전은 아니니까 이게 네,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컨트레스티브 러닝이랑 결합한 결과를 보시면 음, 이때는 뭐 E5 데이터셋이라는 것에서 공개가 된 부분만 사용해서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했고, 아, 그 제가 좀 디테일 하나 빼먹었는데 음, MNTP랑 심CSE 하잖아요. 네네. 그럼 MNTP 할 때 로라로 하고 음, 그 로라 웨이트를 원래 오리지널 백본에 머지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로라를 해서 심CSE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로라 NNTP도 로라로 하고 그걸 다시 백본에 머지한 다음에 그걸 다시 네. 로라를 한다는 거죠. 그걸 다시 로라를 해요.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음, 그 NNTP, 심CSE 마지막에 슈퍼바이즈드 컨트레스티브 러닝 해서 성능 얼마나 오르냐거든요, 이게. 음, 근데 이제 마지막 컨트레스티브 러닝도 로라로 해요. 음, 그래서 이 로라로 한 거의 성능을 보면 음, 지금 보면은 뭐 그릿이나 E5나 이건 제가 잘 모르고 BGE나 음. 이런 거 대비했을 때 미스트랄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봐야 되고 지금. 네, 음, 요 LLM 투백 맨 마지막 거랑 음, 아마 이 당시에는 E5가 좀 쏟아졌을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음. 얘네가 퍼블릭 데이터긴 한데 훨씬 복잡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네는 이제 진짜 공개된 작은 데이터셋으로 조금만 학습해도 달성한다. 그러니까 좀 포인트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심CSE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밑에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 피겨를 보시면 미스트랄 그림으로만 볼게요. LLM 투백이랑 그러니까 심CSE를 안 한 버전이랑 한 버전의 학습을 보면은 음, 수렴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원을 덜 들이고 학습할 수 있다. 나중에 슈퍼바이즈드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할 때. 그래서 진짜 저 슈퍼바이즈드 말이 헷갈려.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조금만 모아도 할 수 있다. 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이 약간 그 미스트랄 7B에 의존성이 있는 논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서는 믹스랄 7B로 했는데 음, 이제 실제 MTEP 벤치마크 가보면 음, 뭐 라마3로 한 것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세스를 라마3나 라마 3.1의 뭐 인스트럭트나 이런 걸로 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아, 뭐 미스트랄의 의존성이 있긴 하지만 페이퍼를 쓸 때 당시에는 네네네. 사실 어떤 LMLM에도 통한다. 아, 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다른 LLM으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소타를 찍는 건 자체는 미스트랄한테 좀 의존을 했다. 아, 그쵸. 이 그러니까 페이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됐으면 페이퍼 뭐 아직 이게 퍼블리케이션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페이퍼가 나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미스트랄 7B에서 성능이 안 나와줬으면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음, 아마 어디에 억셉이 됐는데, 아, offset 됐군요. 네, 억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여기 살짝 볼까요? 저 왼쪽 화면 잘 보이시죠? 네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QN2도 하고, 젠마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메타 라마 3도도 하고, 아,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음, 좋습니다. 무슨 페이퍼에 억셉이 됐을까요? 제가 억셉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BG, 아마 제가 억셉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 이번 콜론에 억셉이 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COLN에. 네네네. BG 라지, BG M3 라지랑은 좀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거랑은 당연히 LM100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델 사이즈 때문에 역시 마음에 걸리는 게, BG 같은 경우는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스럽고, 그렇네요. 네. 모든 혹시 LLM에 되게 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임베딩 컨버전을 트랜스폼을 하는 그런 학습 방법론으로서 유용했다. 약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소량의 데이터셋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요 논문 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에는 그 논문 제목을 광고 문구 생성 같이 하더라고요. 아니, 요 논문 제목 보고 이 논문이 LLM2 100 요거 빼고 네네네. 나머지 요거는 광고 문구 생성 같다는 느낌이. 아, 뭐 그래서 시크릿님 뭐 이런 거 쓰는 게 좀. 그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무슨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을 덕지덕지 제목에 갖다 붙였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타이틀도 이렇게 되게 그 후킹이 가능한 그런 걸로 하게끔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페이퍼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사실 이게 서두를 좀 많이 해서. 네. 발표 수고 많으셨고 뭐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뭐 LLM 기반의 LLM 웨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인베딩 인코더를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BBM3 같은 그 강력한 그 작은 모델의 인코더 모델들이 그 약간 그 효율성이나 성능 면에서도 약간 압도하고 있고 그거를 약간 뒤쫓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보섭님께서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볼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인베딩 모델 따로 굽고 우리 LLM 따로 굽고 이거 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백본을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LM200 같은 논문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포스트 트레이닝을 약간 바꿔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굉장으로 그 LLM200 같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량의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베딩 모델로 컨버팅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왜냐하면 또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ABEC 한 장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7B 정도 수준이면 AB 한 장으로 그것도 TPS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7B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작은 모델들을 압도할 만한 성능이 나와준다면 저는 분명히 실용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간단하게 코멘트 있으실까요? 보섭님, 뭐 감상평이나 네, 감상평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임베딩 방법 자체, 그러니까 방법론이 되게 고도화된 것들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막 그래널리티를 고려해서 하는 네, 임베딩보다 네,
사실 LLM 기반으로 시작하면 그런 게 그냥 될 텐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LLM에서 바꾸는 걸 선호하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좀 갈 길은 멀긴 하죠. 그러니까 갈 길이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음, 왜냐면은 그냥 500밀리언대 모델이나 1비 언더의 모델을 잘 만들면 그냥 끝나는 얘기라서 그게.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결국에는 이쪽 임베딩 연구 방향이, 엠베딩 자체 이거 때문에, 음, 이거 때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은 모델을 진짜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진다. 음, 그래서 뭐 허깅 페이스의 스몰 LM은 막 성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음, 사실 QN2 500M 보면은 음. 성능이 미쳤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로 바꾸면 아, 임베딩이 얼마나 좋겠어요. 궁금하네요. 한번 네. 혹시 해보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약간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그 포인트가 좀 좋았던 거예요. 그 그래뉴얼리티. 사실 그 현재의 작은 모델의 인베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뉴얼리티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LLM 기반의 엔베딩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래뉴얼리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뭐 또 다른 브렉스루라고 우리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의 인베딩 모델로는 그것들이 해상도를 그래뉴얼리티를 조절하는 것도 전혀 안 된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기술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뭐 어떤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지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섭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좋은 논문 두 개 읽어서 저희가 또 LLM 인베딩 쪽 트렌드 캐치업할 수 있었고요. 오늘 최최종입니다. 최최종 발표고요. 이번 시즌 마지막 발표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냥 랩업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